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는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위원님, 간밤 뉴욕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FOMC 그리고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시장이 역시나 부담감이 좀 있는 모습입니다. 출발이 조금 부진한 모습 보이는데 그래도 장중에는 꾸준히 지수를 밀어 올리면서 그래도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어쨌거나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그래도 미국 경제가 연착륙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주에 금리가 동결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 신뢰성을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쉽게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소비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물가 지수도 또 이번 주에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과연 내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점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온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지표 관련해서는 뉴욕 연준에서 이제 소비자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11월 달에 3.4%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21년 4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치다 이렇게 평가가 되었고 그러면서 좀 더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고점에 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조금 불안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기관들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은 정말 시장이 침체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2024년도에 한 20%까지도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고요. 그리고 UBS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전무이사로 있는 마커스라는 분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 게 지금 이런 상황들에 있어서 금리가 내년 상반기에 조금 하락한다 하더라도 그래봐야 지금 현재 5% 수준 그리고 4% 이상 수준을 계속 유지할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기업들의 수익이 더 악화될 수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경제 GDP 성장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낮게 잡혀 있는 것들이 시장에 부담을 줄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이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하고 이제 고점을 돌파하는 종목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금 리스크 관리하자라는 그런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비트코인 쪽에서 좀 문제들이 생겼는데 이제 거기와 또 다른 문제가 SEC에서 바이낸스 홀딩스하고 자오 창펑이라는 사람을 갖다가 형사 고소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법무부하고 43억 달러 합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자들한테 이제 조금 잘못된 정보를 주고 고객 자금을 잘못 취급한 거에 있어서 형사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강경한 그런 발언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 비트코인을 조금 더 압박하는 모습이고요. 이번 주에 내일은 이제 인플레이션 데이터 발표가 됩니다. 조금 오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모레 수요일에는 이제 오후 2시에 FOMC 금리 결과가 나오죠. 그리고 30분 뒤에 파월 의장 연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를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간밤 이슈들 헤드라인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반도체 지원금 집행을 개시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수혜 기업이 결정이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칩스 및 과학법이라는 이 칩스 법에 대해서 사실 이슈가 굉장히 컸었는데 관련해가지고 미국의 중소기업 몇몇 이제 반도체 중소기업들이 크게 상승을 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통화정책으로 인해가지고 연준에서 진행하는 통화정책으로 인해가지고 통화량을 시장에 더 많이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정부 쪽에서는 재정정책을 최대한 축소시킨 상황으로 있었는데 마침내 드디어 재정정책이 조금 더 시장에 어떤 지원을 하는 이런 상황이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500억 달러 정도가 이제 관련 연구 기관이나 제조업체에 지원이 되는데 제조업체 쪽에 한 390억 달러 그리고 연구 기관 쪽에 한 110억 달러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로 지금 요 BAE 시스템즈라는 이 회사에 이제 지원금이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방 분야에서 특히 많이 지원되는데 특히 이제 F-35 전투기의 무기 시스템 쪽에 특히 많이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무기 관련된 반도체
반도체를 개발하는 것에 많이 지원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가지고 지금 인텔이라든가 마이크론이라든가 IBM, 대만반도체 이런 회사들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로비를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전해지니까 반도체 시장에서 어떤 자금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면은 시장에 좀 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 이슈인데요. 메이시스가 왜 간밤 급등했는가라는 헤드라인입니다. 안 그래도 저평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지난밤에 업종들이 거의 다 올랐는데 이제 통신 서비스 대형 기술주들이 조금 안 좋았죠. 애플 같은 경우에도 한 1% 이상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통신 서비스 쪽만 이제 1%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상승한 업종들 중에 임의 소비재 업종이 가장 상승이 낮은 모습을 보였고 임의 소비재 업종은 10개 세부 산업으로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 중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자동차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메이시스가 20% 급등했고 메이시스와 더불어서 에트시 이제 온라인 쇼핑몰이죠. 에트시 같은 경우에도 한 6% 정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메이시스가 사실 지난밤에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인수 합병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헤지 펀드가 이제 두 개 회사, 아크하우스라는 그 회사하고 브리게이드라는 회사하고 이제 두 개 회사가 나서가지고 인수를 하겠다. 근데 인수 가격이 지금 가격보다 한 32% 정도 프리미엄을 더 얹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동안 사실 여러 가지 이제 인수합병 얘기는 있었는데 다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반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가 20%나 급등을 했기 때문인데 이 헤지 펀드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는 메이시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잘 활용하면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가지고 그동안 메이시스가 사실 여러 가지 뭐 인수합병도 하고 여러 가지 정책도 펼쳤지만은 EPS가 60%나 감소하고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해결돼서 긍정적으로 갈 수 있을지 아니면 헤지 펀드들이 정말 먹튀를 또 하게 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투자자들이 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 헤드라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원래 AI 칩 하면 엔비디아였는데요. 이제는 AMD가 아주 무서운 속도로 따라잡고 있다고 합니다. AMD의 GPU 칩의 열풍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MI300X라는 이 신제품이 엔비디아의 H100보다 2배 이상 많은 메모리를 탑재하고 있다. 여기에다가 더 호환성이 크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제품을 쓰려면 무조건 하드웨어를 다 바꿔야 되는 이런 상황이 진행이 그동안 되어 왔었는데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제 이렇게 회사들이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주가 하락과 이제 AMD의 주가 상승이 서로 엇갈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내년도에 한 20억 달러 매출할 거다 그랬는데 봤더니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오라클, 델, HP 이런 회사들이 이미 선계약을 해놓은 이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인베스터 업저버 쪽에서는 이제 또 강세 등급을 받는 이런 좋은 모습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시장에 이번 분기에 보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순이익이 한 11% 증가할 것이다. 이렇게 또 추정치가 잭스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나간 시간 2023년도에 좀 힘들었던 시간보다는 2024년도에 얼마나 성장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시장에서는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44,000달러를 돌파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었는데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일주일 전에 그 상승분이 20분 만에 사라져 버렸다고 합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실 4만 부를 돌파를 하면서 시장에서 간간히 나왔던 우려가 뭐였냐면은 비트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그 개인 전문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시간이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아마도 여기에서 좀 정리를 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을 심심치 않게 하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현실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요일 밤에 20분 만에 나온 게 3억 달러 이상, 3억 5천만 달러
정도의 자금이 이제 청산이 되는 이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비트코인이 8,900만 달러가 넘는 규모로 청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인 시장 전체가 하락하는 상황이 생겼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더 가중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사실 시장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표면적으로는 어떤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연준이 금리를 갖다가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불안감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부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너무 지쳐 있었고 4만 달러 이상에서는 매도 물량,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수급에 의해서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로징벨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